촬영. 우선은 그 수업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그 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뭐 직보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어디 있지? 어딨냐? 한국국어 시험이 10월 5일 날, 10월 5일이 영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10월 4일 날 직보를 할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10월 4일이 화요일이고요. 화요일 날 2시에 직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2시에. 그래서 2시까지 오시고,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공지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일정 관련된 건데, 잠시만요. 제가 그 스케줄표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10월 4일 날 이제 직전 대비이기 때문에, 수업은 사실상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직전 대비 이전 기준으로는요. 벌써 중간고사가 다 왔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러니까 27일이랑 29일이거든요. 그래서 요 이틀에 걸쳐서 이제 할 거는요. 일단 첨삭이 거의 주될 것 같아요. 첨삭. 그러니까 여기서의 첨삭은 크게 이제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 몇 가지를 찝어보자면 일단 데일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도식화에 대한 거, 그리고 변형 문제에 대한 거, 뭐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요런 거에 대한 이제 첨삭을 좀 위주로 할 겁니다. 특히 이번에 그 내용이 좀 어려워서 도식화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이 이제 좀 있었어요. 내가 지금 좀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도식화를 이제 내가 뭐 전형적인 방법은 없다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내가 봤을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가 다시 말을 해주고 설명해주면서 여러분이 좀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지우개로 다 지우고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이제 첨삭을 해줄 거고, 이 내용에 관련된 거는 사실 도식화랑 어찌 보면 세트죠? 그래서 이거는 좀 같이 연결지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요. 데일리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역시나 그 부분 해석 테스트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제 뭐 얘가 가리키는 걸 정확히 써라. 뭐 이런 이제 미션들이 있죠. 중간중간에.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제가 좀 봐줄 거고. 그리고 이제 어법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봐줄 예정입니다. 변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드리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변형 문제에서 역시나 여러분께서 풀이를 하면서 답지를 봤는데 내가 해결이 좀 안 된다 이런 것들 또는 선생님 제가 문제 풀 때 이런 부분이 좀 약해요.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요? 라던가 뭐 이런 질문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한 첨삭을 좀 해줄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하루 정도는 제가 테스트를 좀 볼까 생각을 했는데 일정상으로는 아마 첨삭만 해도 조금 빠듯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이틀간은 이제 첨삭을 하고요. 어차피 직전 대비 때 제가 파이널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이널 테스트 때는 교과서랑 이런 거를 다 할 거니까 그때 여러분이 최종 테스트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형 문제는 이제 오늘 드리고 오늘 이제 24번까지 진도를 다 마무리를 할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24번에 대한 유의어, 24번까지의 변형 문제, 그리고 교과서 우리가 또 안 한 지 좀 오래됐죠. 그래서 교과서에 대한 추가 변형 문제라든가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또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이제 첨삭을 제가 위주로 한다고 했지만 첨삭할 게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변형 문제를 풀든 아니면은 뭐 내용 도식화를 다시 한번 익혀보든 좀 수정 보완을 하든 뭐 뭔가 해야 될 게 있겠죠. 제가 다음 시간에 뭐 얘기는 따로 해드리겠지만 해서 변형 문제나 이런 게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가 좀 계속해서 좀 작업을 해서 여러분께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웬만한 건 다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뭐 질문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자, 그러면 수업을 해봅시다. 다 지울게요. 자, 가볼까요? 21번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내 거가 어디 갔냐, 내 거. 21. 자, 보겠습니다. 6강 7번. 오늘 뭐 4지문밖에 안 남았으니까 오늘 다 후딱 해서 끝내버리죠. 자, 바로 갑시다. 제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an efficient system of social protection. 효율적인 시스템인데 사회 보호의 효율적인 시스템이 is an important part,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뭐에 있어서? 현대 사회의 어떤 부분에서든지 간에 중요한 부분이래요. 뭐가요? 효율적 사회 보호가 필요하답니다. 효율적 사회 보호 시스템. 그렇죠? 자, 이어서 보자면 The market failed. 시장은 실패했는데요. To provide adequate insurance. 자, 인슈런스라는 건 원래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보험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했죠. 보험이라는 거는 사실상 뭡니까? 어떤 예방책 같은 개념이잖아요. 예방책. 아니면은 안전보장? 좀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인슈런스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험 말고요.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방책, 안전보장 뭐 이런 쪽. 자, 그러니까 시장은 충분히 예방책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그게 unemployment라든가 아니면 disability 이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실패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뭐 실업이라든가 장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안전보장을 제공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래서 government step in, 정부가 개입을 했답니다. 시장은 이런 거를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한 거죠. 그러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receiving those benefits, 그러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요 typically paid for them, 그것에 대한 값을 지불했는데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쨌든 간 대가를 지불했답니다. through contributions, 어떤 기여를 통해서. 어떤 기여냐? They or their employer made on their behalf to these insurance funds. 그들 또는 그들의 employer니까 고용주가 이루어낸 기여랍니다. 뭐 대신에냐? 여기서 원래 on behalf라는 표현 자체가 뭐뭐를 대신해서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기 there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들을 대신해서 이러한 보험 기금의 기여금을 통해서 값을 지불을 했답니다. 자, 잠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여기까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봐봐. 그러니까 사회 보호 체제가 중요하대요. 현대 어느 사회 보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호라는 거는요. 어떤 우리가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안전장치를 제공받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에 대한 예시가 실업 문제라던가 장애라던가 이런 것들이래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어떤 거를 보장을 해줄 거냐,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해줄 거냐는 거야. 근데 시장에서는 이게 실패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러면? 자, 하지만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다? 고용주가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나 아니면 그들의 고용주가 그들을 위해서 이러한 보험기금, 안전보장 체제에다가 낸 그런 기여금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그에 대한 값을 지불했대요. 대가를 지불을 했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Aside from a person's right to draw benefit. 여기까지만 일단 보자면 사람의 권리와는 aside from, 좀 동떨어져 있대요. 별도로. To draw benefits. draw는 끌어내는 거죠. 즉 수당을 말합니다. 혜택이나 이런 수당이나 이런 걸 받을 만한 사람의 권리와는 별도로 프로그램으로부터 그들이 자금을 대는 데에 도움을 줬던 프로그램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사람의 권리와는 별도로 사회적 보장이 can make for a more productive society. 더 생산적인 사회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이제 포인트가 다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리해서 쓰면 이거예요. 여기다 쓸게요. 저는요. 여러분은 뭐 맨 위나 이런 데 쓰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회 보장 제도가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거예요. 긍정적인 영향. 영향을 끼친다. 이거거든요. 근데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까지는 아직은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어느 정도로 말했냐? 그냥 productive society다. 그냥 요 정도로만 얘기했어요. 그냥 더 생산적인 사회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냥 요 정도만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위에서 시장이 어떤 이제 사회 안전 그 사회 보장 제도를 지금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실패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근데 결국에 얘네가 그런 사회 보장 제도로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고용주들이 이제 낸 기여금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이제 혜택을 받았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이제 그 기여금이라는 게 단순한 기부금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다못해 세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런 어쨌든 투자 아니면은 어떤 기여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이 요지가 나오는 건데 그런 거랑은 별도로. 그러니까 그 자금을 좀 조달하는 데 도움을 줬던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청년 실업 무슨 뭐 통장 막 이딴 거 있잖아. 그런 거 막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하는 거야. 그런 거로부터 이 사람은 이걸 권리를 받을 만하다. 청년이고 실업자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 이제 한 달에 몇만 원씩만 내면은 뭐 몇 년 뒤에 목돈을 주자. 뭐 이런 정책을 만드는 건 좋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그 청년이니까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권리가 있었던 건데 그 권리랑은 별개로 사회보장제도라는 것 자체가 더 생산적인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 정부나 이 국가가 이 보장제도를 잘 갖춰줘야만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를 말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됐어? 자, 그래서 individuals can take on. 자, take on이라는 거는 원래 뭐 어떤 성향을 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받아들이다 정도로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개인들은 받아들일 수 있대요. 더 high return이니까 더 많은 고수익이죠. 그리고 high risk activity.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high risk, high return이라고 하잖아요.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사회 보장 제도가 잘 안 되어 있다면은 과연 사람들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도전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비판적인 시선으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돼 있는가? 저는 그냥 반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반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회 보장 제도가 나름 잘 돼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름 잘 돼 있는 게 있는데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학벌주의가 세고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직업이나 알지 못하는 일이나 이런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체험해 볼 기회는 없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안전빵만을 많이 추구해요. 속된 말로. 그래서 공무원 하겠다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 활동이 고위험, 고수익군인가요? 직업군이? 아니잖아요. 월급 되게 적잖아. 되게 막 백몇만 원밖에 못 받는데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정년까지 이제 다닐 수 있다. 이거 하나 보고 공무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 사회 보장 제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전한 것만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반대로 내가 만약에 막 이제 하이리스크한 좀 이제 위험한 막 사업 같은 걸 했어요. 근데 이 보장 제도가 잘 돼 있어. 내가 뭐 망해도 뭐 크게 아주 크게 내가 뭐 삶에 아주 큰 문제가 될 정도로 타격을 입는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런 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다면 사람들이 트라이를 많이 해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트라이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좋은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 사회 전체, 더 나아가서 세계 전체에 기여를 할 만한 엄청난 뭔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 더 나아가 국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되게 좋다는 거죠. 됐어요? 이거를 약간 작은 단위로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만약에 가정이 가난하다고 한번 쳐볼게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자, 만약에 가정이 가난해요. 그러면은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좀 어느 정도 풍족해요.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나한테 뭐 투자를 하는데 전혀 뭐 큰 문제가 없는 뭐 그런 환경이다. 그러면은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봐도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내가 어렸을 때 뭐 발레 같은 걸 했어. 근데 발레가 잘 안 됐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았죠. 그런 거 비용 같은 거 많이 들잖아, 예체는. 근데 실패했어. 상관없어. 왜? 부모님이라는 이 나를 보장해는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할래 안 됐어? 딴 거 해봐. 이번에 피아노 해볼래? 하면 된다고. 근데 사회보장제도가 잘 안 되어 있는 가족, 예를 들면 집이 좀 다소 가난한 그런 가정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리스크를 짊어지려고 할까? 그렇지 않다는. 이해되시죠, 내용? 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람들은 하이리터 하이리스크 활동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답니다. 조건이 나왔죠? 뭐 한다면요? 그럼 뒷내용은 뭐가 나와야 돼?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다면 이 내용 나와야겠죠.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다면요. There is a safety net. 여기 safety net 나왔잖아. 이게 사회보장제도, 보장이라는 말 대신에 safety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안전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요. 어떤 안전망? That will protect them. protect라는 단어도 나왔고요. If things don't work out. workout이라는 거는 효과가 있다라는 뜻인데 해결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상황이 좀 해결이 잘 안 된다면, 좀 효과가 없다면 그래도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이 있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된다면. 자, 안전장치가 있어. 그러면 얼마든지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보셨나요? 자, 이어서 That's one of the reasons. 그것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이유겠냐? 뒷내용은 딱 예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 사회 보장 제도가 잘 갖춰져야 된다. 뭐 이런 내용 나오지 않을까요? That some economies with better social protection. 더 나은 사회 보장을 가지고 있는 몇몇 경제들이 have been growing much more rapidly. 훨씬 더 빨리 성장해 오고 있답니다. 뭐보다? 미국의 그러한 것보다요. 미국의 경제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보다. Even during the recent recession. 심지어 최근에 불경기 동안에도. 최근에 불경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더 나은 사회 보장 제도라는 게 또 중요한 소재겠죠. 됐어요? 아 끝났네요, 내용.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해 봅시다. 사회 보장 제도가 그러면은 아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영향은 결국 뭐였습니까? 경제 성장에 있어서 얘기를 한 거죠. 경제 성장. 됐죠? 경제 성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왜 미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한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출제할 만한 요소는 많습니다. 뭐 대입학 내도 좋고요. 주제문은 마지막 문장이에요. 참고로 여기가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입학으로 내기도 좋고요. 뭐 흐름 이런 걸로 출제하기도 좋습니다. 어법으로 출제할 만한 포인트 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법은 까만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첫 문장 없고요. 두 번째 문장은 뭐 투부정사 정도 체크할게요. to provide. 그 다음에 세 번째 없고요. 네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 receiving 체크해 주세요. 여기 동사 자리 아니니까. 여기 자연스럽게 paid 요 부분도 있죠? 요 부분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paid가 동사예요. 알겠죠? PP형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 목적어가 안 났기 때문에 paid가 지금 PP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pay for 목적어가 뭐뭐에 대해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뭐에 대해 지불하다. 이건 잠깐 말씀드리면 pay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 여기다 쓸게요. 공간이 좀. pay의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 pay for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심지어 pay 목적어 for 명사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pay 목적어하고 바로 나오면요. 뭐뭐에게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뭐에게 지불하다. pay for를 쓰면은 뭐뭐에 대해 지불하는 거예요. 뭐뭐에 대해 지불하다. 그러니까 이 목적어, 이 pay for 뒤에 나온 이 목적어가요.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이라 생각하면 편해요. 그거에 대한 값을 치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얘는 두 개가 다 나왔죠. pay 목적어가 나왔는데 for 명사까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석되겠습니까? 목적어에게 뭐뭐에 대해 지불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됐어요? 둘이 합쳐진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것에 대한 값을 지불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값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앞에서 말했던 어떤 그런 보호장치 뭐 이런 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사람들이겠다, 사람들. 여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는 pay for 목적어 이 의미로 해석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그들을 위해서. 이걸로 해석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을 위해서 지불했다. 이게 더 나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요게 아니고요. 자, 어찌됐든 간 paid, 어쨌든 동사형이기 때문에 체크할 만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여기 중간에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거든요. 여기 위치. that으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체크해 둘게요. 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또 어법으로 낼 만한 거. 음, 정신사나니까 좀 지울게요, 여기. 또 출제할 만한 게, 일단 여기 펀드 낼 만하죠? 헬프 뒤에 동사원형 오는 거. 그 다음에, 어법은 아닌데, 빈칸으로 내기에 괜찮은 게 여기, more productive society. 이 부분 빈칸으로 내기 괜찮은 것 같아요. 빈칸. 음. 자, 이 빈칸에 대한 단서는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더 생산적인 사회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생산적인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예시가 그 아래 문장에 나오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조건이 맞는다면 하고 나와 있으니까 빈칸에 대한 단서들이 아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낼 만한 것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다 지울게요, 이거. 다 지워버리고 어법으로 체크할 만한 거, 일단 뭐 제일 만만한 여기 that, 그리고 여기 them, 뭐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어법으로 낼 만한 거, that과 them. 이 that은 이제 당연히 safety net을 수식하는 즉격 관계대명사죠. 그리고 them이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해준다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개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에 이 that, 이 that은 조금 중요한데요. 이 that은요, 여러분, y로 바꿔 써도 돼요. y. 그러니까 관계부사의 대용으로 쓰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that 하면 관계 대명사로서 많이 쓰이잖아. 근데 관계부사의 대용으로 that이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관계부사의 that이라는 거야. 관계부사의 that. 그래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위치 같은 걸로 쓰면 안 됩니다. 당연히. 뒷문장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위치로 쓰면 안 되고요. 전치사의 관계대명사인 for which는 가능하겠죠? for which는 가능합니다. 이거 알겠죠? 그러니까 why 가능하고 for which 가능하다고. 그래서 which는 안 돼요. 그래서 좀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형용사 대 부사로 낼 수 있는 rapidly 이런 것들도 체크할 수 있겠죠. grow라는 게 여기서는 그냥 성장하다, 자라다라는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보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사가 나온 거예요. rapidly라고. 알겠죠? 요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아니면 여기 that 정도도 체크해 둘까? 여기 that. 여기 that은요, 그냥 지시 대명사인데, 이 that은, 경제를 가리키거든요. 경제. 근데 이제 이 경제를요, 지금 단수형으로 지금 받았어요. 왜냐면 앞에서는 some economies라고 나왔거든요. 아니, 선생님, 여기는 some economies라고 복수로 나왔는데 얘는 왜 단수로 받아요? 이럴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economics 복수형을 쓴 거는 여러 국가의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의 어떤 특정한 한 나라의 경제가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걸 거 아니야. 그래서 복수형으로 쓴 건데 여기서는 단수형으로 받은 이유가 뭐냐면 아니 미국의 경제잖아요. 미국의 경제니까 단수형으로 쓴 거예요. 됐어요? 어쨌든 이코노미를 가리키는 겁니다. 미국의 경제. 됐죠? 그래서 대세 관련된 게 조금 많이 나와 있는 게 눈에 띄네요. 됐죠? 어법은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22번 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한 연구에서 하면서 나왔거든요. 얘들아, 그럼 연구 나왔으면은 당연히 어떤 실험 내용이 나올 테고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 실험 결과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한번 가보자.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사진을 봤는데 어떤 사진이냐면 도서관 열람실 또는 기차역 안쪽 인테리어의 사진을 봤대요. 뭐 하고 난 다음에
학습하고 난 다음에 뭘 학습했어? They would have to visit the setting afterward. 그러니까 나중에 그 참가자들이 그 환경에 방문해야 할 것이라고 알게 된 후에 이 사진들을 봤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환경이겠죠. 요 환경이거나 요 환경이거나. 됐어요? 자, 그러면은 벌써 두 장의 사진을 봤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뭔가 비교 대조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보통 실험은 그렇게 나오니까요. 일단 이어서 보겠습니다. Other participants. 자, 다른 참가자들은 도서관을 봤대요. Without the goal of going there. 그러니까 그곳에 가는 목적 없이 봤답니다. 아, 그럼 차이가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서 참가자들을 두 개 군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A 참가자, 그러니까 여기 위에 나와 있었던 요 참가자들 있죠? 얘네를 A 참가자라고 해보고 다른 참가자를 B 참가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 참가자들과 B 참가자들의 차이점을 봐야겠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참가자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방문해야 할 걸 알고 나서 이 사진을 봤다고 했고요. B는 그곳에 가는 목적 없이 도서관을 봤다라고 했잖아요. 그곳에 가는 목적 없이. 그러니까 B는 아예 방문을 안 하는 상태에서 사진을 본 거죠. 그렇죠? 방문을 안 하는 상태. 그곳에 가는 목적 없이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A 같은 경우는 방문을 어쨌든 한다는 거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진을 본 거죠. 그렇죠? 사진을 본 거고 얘들은 방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진을 본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봤다라는 내용은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예요? 방문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점인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갈 건데요. 여기 한번 사진들 좀 보세요 하면서 이제 사진 보여준 거. A는 B는 뭐 그냥 한번 사진 보세요. 그냥 갈 거다라는 얘기를 아예 안 한 겁니다. 됐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뭘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좀 더 봐야겠죠. 좀 더 볼까요? 자, presumably 아마도 when the goal of going to a social environment is active. 목표인데요. 가야 한다는 목표랍니다. 어디로요? 사회적 환경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사회적 환경으로 가야 한다는 목적이 is active, 작용할 때 the relevant norm, 관련된 규범이 작동된다랍니다. 뭐 하라고? To Q conformity. conformity는 순응이란 뜻이죠. 순응. 그리고 Q는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순응하라는 신호를 보내려고 뭔가 작동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벌써 실험 결과거든요. 여기가 바로 주제예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방문을 하냐 안 하냐로 이제 나눴지만 이거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좀 더 폭을 넓혀서. 그러면은 잘 봐봐. 결국 얘는 미리 언급을 해준 거죠. 그렇죠? 얘는 미리 언급을 안 한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차이점을. 그러니까 미리 언지를 해주냐, 언지를 해주지 않느냐야. 근데 이걸 통해서 뭘 알고 싶은 건데? 수능하냐 안 하냐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에? 어떤 관련된 규범에 있었어요. 됐어? 자, 이걸 통해서 알고 싶은 게 이제 사회적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사회적 규범에 이제 수능하는 것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영향을 확인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갈 거니까 사진들 미리 봐두세요 이거랑 그냥 사진 보세요 하는 거야. 미리 언급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점. 이랬을 때 사회적 규범을 받아들이는 거에 끼치는 영향력을 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영향력은 아직은 안 나왔어요. 아직은 안 나왔는데 간접적으로 나오긴 했죠. 주제에서요. 주제에서 나온 건 뭡니까? 간다는 내용 나왔죠. going. 그러면은 이 going이라는 건 결국에는 A 내용이 되겠네요. 미리 언급을 한 거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환경에 간다는 목적이 작용할 때라고 했으니까 미리 언지를 줬을 때 관련된 규범이 작동한대요. 근데 이 관련된 규범이 아직은 뭔지 알 수가 없죠. 관련된 규범이 작동된대. 그래서 받아들이라고 한대요. 받아들이라고. 됐어? 그러면 미리 언급을 하라는 건 뭡니까? 규범에 따르라는 규범에 따르라는 약간 신호?
아유, 자리가 좁네요. 신호를 전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규범에 따르라는 신호를 전달한다. 됐어?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뒤에 예시를 봐야 알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읽은 걸 우리가 토대로 한번 예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희원이가 다음 주에 군대 가야 된대. 예를 들어서 자, 너 다음 주에 군대 간다. 군대 가니까 이제 가서 잘하고 미리 언지를 해주는 거. 이렇게 미리 언지를 해줬어. 그러면은 이 말 자체가 뭐야? 가갖고 거기에서 이제 해야 되는 뭐 각종 이제 규범들이 있겠죠? 이거를 잘 따르라는 신호를 전달하는 셈이 아닐까. 뭐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내용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가. And 그리고 indeed 사실은 only those people primed with the goal. 자, 목적에 관해서 primed with라고 나왔죠. 이게 언지를 받은 뜻입니다. 언지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만이 그럼 언지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A 그룹군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만이 어디에? To visit the library. 그러니까 도서관을 방문하는 목적에 관해 미리 사전에 얘기를 들은 사람들만이 did more rapidly recognize words. 정말 더 빠르게 인식했답니다. 어떤 단어들을요. 어떤 단어냐? related to silence. 자, 이 침묵에 대한 단어들을 정말 빠르게 인지했답니다. 그럼 내가 말한 게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언급을 받았으면은 이 환경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이 있잖아요. 도서관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이 뭡니까? 사일런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숙한, 조용한, 고요한, 귓속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게 이 단어들이잖아. 이 단어들. 됐어요? 이 단어들이잖아. 그렇지? 이거를 정말 빠르게 받아들였대요. 뭐보다? unrelated control words보다요. 그러니까 무관한 통제 단어들보다. 됐어? 그러니까 통제에 관련된 단어들이 있는데 그 도서관이라는 환경이랑은 무관한 게 있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사진 찍지 마세요. 이런 것도 통제에 관련된 단어죠. 그렇죠? 근데 도서관에서 사진 찍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좀 무관한 통제 단어죠. 근데 이런 것보다 관련성이 있는 통제 단어들, 관련성이 있는 통제 단어들을 훨씬 더 빨리 인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미리 언지를 받은 사람들. 이해되시죠, 내용? 자, 또 이어서 In a subsequent study, 자, 이어지는 연구에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언지를 받은 참가자들이 또한 spoke more softly, 더 조용하게 말했답니다. Even on an unrelated task. 심지어 무관한 과제에서도 더 조용하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 더 또 조용하게 그 무관한 과제에서도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리 언지를 받은 사람이 사회적 규범에 더 순응하려 하는 경향을 보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규범을 잘 따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parallel effects occurred. 자, 비슷한 효과가 발생했답니다. 참가자들에게. 또 목적에 대해서 언지를 받은 거죠. 어떤 목적? visiting an exclusive restaurant. 고급 음식점을 방문하는 것의 목적에 대해서 언지를 받고요. 그리고 behaving in a well-mannered way. 그러니까 정중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 이런 거의 목적에 대해서 언지를 받은 참가자들한테도요. 똑같은 일이 발생했답니다. 자, 마지막 문장 갈게요. 자, 그래서 primed participants all ate crackers. 언지를 받은 참가자들은 크래커를 먹었대요. 뭐 하는 동안에? 무관한 실험 과제들을 하는 동안에는 크래커를 먹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tidied up more often. 더 깔끔하게 정리를 했답니다. 그들이 언지를 받았다는 거. 됐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정리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정보를 그러니까 방문할 곳에 사전에 미리 방문할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좀 풀어서 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언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란 말을 그냥 풀어서 쓴 겁니다. 언지를 받았다는 게 뭔데요? 내가 방문할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땠다? 그 해당 환경에서
따라야 할 사회적 규범, 사회적 규범을 잘 지켰다는 거죠.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잘 지켰다. 규범을 잘 따랐다. 음, 잘 지켰다. 잘 받아들였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예시로서 이제 뭐 계속해서 나왔지만 결국에 여기에서 그러면은 그냥 핵심만 말하자면은 미리 언질받으면은 그 규칙을 잘 지켰다 이거예요. 심플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럼 그 얘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한 내용이 어디에 나왔었습니까? 아까 위에 세 번째 줄에 나왔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사회적 환경에 간다는 목적이 작용할 때라고 했었죠. 즉 미리 언지를 받았을 때는 뭐다? 관련 규범이 작동돼서 수능하라는 신호를 전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미리 얘기해 줄 테니까 가서 규칙 잘 따라라. 너 다음 주에 군대 가니까 가서 사고 치지 말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군대 간다. 이 얘기 자체가 뭐라고요? 너 군대 가니까 뭐 이제 사고 치지 말고 잘해라, 활동 잘해라, 뭐 조교들 말 잘 듣고 괜히 어디 막 나대지 말고 이래라. 뭐 이런 이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실험 결과도 그랬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잠깐 보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두 지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아이고. 스트레칭도 한번 하고. 다음 거 볼까요? 23번. 23번, 24번. 근데 24번은 또 장문 독해야 또. 아유, 됐다. 봅시다. 좀만 힘내. 두 질문만 하면 돼, 얘들아. 좀만 힘내. 자, 봅시다. You could easily be impressed. 자, 여러분은 쉽게 감명받을 수도 있답니다. say 아마도요. 틀림없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에 의해서? By the practices of certain business leaders. 그러니까 어떤 경영 지도자들의 일상적 행위에 의해서 감명받을 수 있고요. And try. 그리고 노력할 수 있답니다. To follow their example. 그들의 사례를 따라가려고요. Measure by measure. 조목조목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따라가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자, 첫 문장에서는 결국에 포인트는 뭐냐면 경영 지도자들에 의해 감명받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경영 지도자라는 건 말 그대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어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의 어떤 행위나 이런 거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되고 싶다. 뭔가 좀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책이 있대요. 리더십에 대한 책이 있답니다. 이 리더십에 대한 책이 글을 아이콘으로 만들었대요. 이 아이콘이란 건 우상이란 뜻이죠, 우상. 그러니까 리더십에 관한 책으로 우상이 된 이 잭이라는 사람, 잭 웰치라는 사람이 뭐로 알려져 있냐면 경영자로 알려져 있대요. 어떤 경영자냐? Who connects on a person-to-person basis. 그러니까 person to person basis, person to person은 사람 대 사람이란 거잖아. 그러니까 직접 만나는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면 대 면, face to face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직접 만나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연결고리가 생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이제 경영자랍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그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때문에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리더십은 결국에는 이제 좀 뭐랄까 친밀감 같은 거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을 했대요. 다 기억을 해서 이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만나서 좀 이렇게 좀 이 사람과의 친밀감을 좀 높이자 이쪽에 좀 집중을 했답니다. 왜 그렇잖아. 예를 들어 뭐 만약에 그 지도자가 있어. 아래 직원들만 막 수백 명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기억해 준다면은 그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동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걸로써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This astounds and impresses everyone.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감명을 주고요. 그리고 makes them feel important.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만든답니다. 그렇죠? 사장님이 내 이름도 기억해 주네. 아, 내가 되게 이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죠? 자, wouldn't you want to do that? 자, 너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느냐? 하지만 웰치의 재능은 is a rare one. 굉장히 드문 것이고요. Not easily copied. 쉽게 모방되지 않는답니다. 그렇죠? 아니야. 만난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대요. 이게 우리가 따라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기는 쉽진 않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의 포인트가 뭐냐면 not A but B거든요. 그래서 여기 A 내용, 여기 B 내용이죠. To wish you were like someone else.
그러니까 너가 다른 누군가처럼 되기를 희망하는 게 아니라 but to play your singular strength as a leader. 그러니까 리더로서 너의 단 하나의 강점을 발휘하는 거랍니다. 이게 요점이래요. 요점. 자, 여기가 바로 주제가 되겠네요. 됐어? 어.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한 웰치라는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어떻게 했다? 이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줬고 그걸로 이제 감동을 줬다였어요. 근데 지금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그러면 너네도 리더 한 명을 정해서 그 사람을 롤모델로 삼아라? 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라? 이것까지는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너도 너만의 강점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강점을 잘 살리라는 거예요. 웰치의 강점이 뭐였어요? 잘 기억한대요. 기억력이 좋대. 그러면 그 기억력이 좋다라는 강점을 살려서 리더십을 발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각자가 잘하는 재능이 있을 겁니다. 그 재능을 살려서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게 필자가 말하고 싶은 요점이라는. 이해되세요? That's what I'm talking about. 자, 그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요. 여기서 동격이 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determining 보이죠? 그리고 그 아래 문장에 보시면 understanding 보이죠? 이게 다 동격이에요. 동격. 자, 그게 바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데 즉 뭘 말하는 거냐면 determining 알아내는 거야. 뭐를 where you will find yourself. 너가 너 자신이 어디에서 발견되는지, 그러니까 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래요.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낸다는 게 뭡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재능이 무엇인가를 알아챈다라고 보면 되겠죠. 됐어요? On a wide spectrum of leadership style. 그러니까 광범위한 리더십 유형에서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나는 어느 유형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가, 이거를 알아내는 게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즉 또 뭐냐면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래. How your own unique mix of strengths 너 자신만의 고유한 강점의 혼합이 can serve you best. 어떻게 너에게 가장 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in an organizational context. 사회 조직의 상황에서요. 마지막 문장. 하지만 there is one element. 하나의 요소가 있답니다. That can't be missing. 빠질 수가 없는 단 한 가지의 요소가 있대요. 너의 리더십 해법에서요. 그게 바로 뭐냐? It is the authentic you랍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너 자신이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에서 이제 추가로 언급한 거는 결국 솔직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본연의 너 자신이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솔직함이라는 거는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류의 솔직함이 아니라 좀 본연의 너 자신을 좀 잘 보여줘라라는 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굴지 말라는, 가식적으로 굴지 말아라.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결국 너의 강점을 기반으로 리더십을 발달시켜라 라는 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 제목 같은 문제로 나오면 어떨까요? 제목 같은 걸로 나온다면은 어떤 롤 모델을 하나 잡아서 그 사람과 똑같이 되려고 노력해라 란다면 틀린 거겠죠. 그렇죠? 똑같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똑같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만의 이점을 살려서 너만의 리더십 스타일이 있을 거라고. 됐어? 그거를 잘 살리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강압적인 리더십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드러운 리더십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좀 크게 보자면요. 이 사람은 이름을 잘 외우니까 그걸 살려서 리더십을 발휘한 거고. 그렇죠? 일을 잘해서 일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친근감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강점, 자신의 성향에 맞춰서 리더십을 발달시키라는 게 이 글의 주된 내용이 되겠다. 자, 그러면 출제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제목류, 그러니까 대입파악류로 내기가 좋아요. 역시나. 대입파악에서 내기 가장 좋은 거는 요지랑 제목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내기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빈칸 내기 좀 좋아 보이는데요. 잠깐만요. 좀 지울게요. 여기 첫 페이지의 맨 마지막 문장 있잖아요. 여기에서 요 부분. 여기까지. 어.
요 부분이 좀 출제하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Your own unique mix of strengths. 너 자신의 고유한 강점의 혼합. 됐어? 이게 바로 너를 가장 잘 도와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리더십 스타일을 이제 발달시키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빈칸으로 출제하기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긴 주제문이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내기 좋다라고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일단 주제문인데 나데이버비 구조로 썼다. 그렇기 때문에 구문적으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자, 어법으로 낼 만한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해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법은 일단 병렬 구조 나왔네요. 자, 병렬 구조 나오면 내가 뭐 생각해라? 분사구문 생각해라 라고 했어요. 분사구문. and try 보이시죠? and try.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다? 콤마 찍고 trying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요. 알겠죠? 매번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여기도 좀 지우면서 하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 당연히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내기 좋겠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항상 내기 좋습니다. 일단 소유격 관계대명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두 가지를 다 활용하세요. 첫 번째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완전한 문장 나왔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뭐냐면 소유격이라는 것 자체는 뭐뭐의라고 해석하잖아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명사와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의라는 말로 연결해 보면 됩니다. 연결해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웰치의 책 하면은 말이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용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다만 우리가 따지면은 동격을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관계 부사를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소유격 자체가 뭐뭐의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뭐뭐의 뭐 이렇게 뭐뭐의 뭐 해서 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whose는 항상 시험에 잘 나오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낼 만한 게 안 보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또 병렬 구조 나왔죠? 요거 and makes 또 어떻게 써라? 콤마 찍고 making 됐어? 똑같은 거야 분사구문. 그 다음 문장에는 copied 정도 낼 수 있겠네요. 그죠? 모방되지 않는다. 뒤에 일단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 써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앞부분으로 내기는 조금 약한데요. 이 부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to play 부분. to play. 그러니까 나데이 버비니까 병렬 구조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to wish와 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낼 만한 거. 보자. determining, understanding. 조금 애매하네요. understanding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요. 조금 약하긴 하지만 언더스탠딩 괜찮고 나머지는 딱히 어법적인 거는 잘 보이진 않네요. 네,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어, 마지막 문장도 없습니다. 어법으로 낼 만한 건 안 보이네요. 네, 지금 체크한 것 정도가 어법 정도로 낼 수 있겠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24번입니다. 장문 독해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어요, 내용이. 자, 장문 독해이기 때문에 읽다가 보면 여러분이 글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은요, 그 요약문을 좀 먼저 볼게요. 요약문. 이게 요약으로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그 여기 맨 마지막에 요약문이 써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맨 아래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여러분 교재 기준. 그래서 그 요약문을 한번 먼저 읽고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according to the findings,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뭐 스테프 로월, 그뭐 리처드 뭐 세넷, 뭐 그리고 뭐 조아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social mobility, 얘가 바로 주요 소재인가 보네요. 바로 사회적 유동성이랍니다. 사회적 유동성은 can be a source of conflict, 갈등의 원천이 될 수 있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됐어요? 사회적 유동성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대요. 됐어? 이게 요약이야. 그러면 사회적 유동성이 뭐지? 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사회적 유동성. 말이 되게 애매하죠. 사회적 유동성이 뭔지를 알아야겠네요. 자, 그러면 내용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문장부터 볼게요. 자, 사회학자인 스테프 로월가 뭘 발견했냐면 대처를 발견했답니다. 영국 여자들인데 어떤 여자냐? Who had moved from the working class to the middle class.
아, 우리 여기 첫 문장 딱 이 부분 읽고 사이즈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요약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적 유동성이라고 했죠. 그렇죠? 사회적 유동성이라는 건 결국에는 사회 계층의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회 계층의 이동. 그 내용을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됐어? 자, 여기에서 여기 써져 있군요. 죄송해요. 사회 계층의 이동 여기 써 있네요. 그러니까 계층이 변하는 거죠. 계층. 여기서도 계층이 변하는 거잖아. 워킹 클래스에서 미들 클래스로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 계층에서 중산층으로 이동하게 된 영국의 여성들이 were caught 했답니다. 붙잡혀 있대요. Between two worlds. 두 세계에 붙잡혀 있는데 두 세계 사이에 그 두 세계가 뭐냐? 1번, 2번 나왔죠? 첫 번째, their working class background. 그들의 노동자 계층 배경과 their current middle class life. 현재 중산층 생활 사이에 그 두 개 사이에 이렇게 붙잡혀 있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쉽게 말하면 원래 이게 그 계급을 뭐 이런 식으로 나누면 안 되지만 뭐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자면 노동자 계층이 좀 하류 계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중산층 계층은 말 그대로 중류 계층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됐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하류 계층에서 중류 계층으로 이동한 거야. 됐어? 근데 그랬을 때 그 영국 사람들이 두 세계에 좀 뭔가 붙잡혀 있는데 붙잡혀 있다라는 거는 두 세계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도 되겠죠. 즉, 이 사람은 하류 계층도 경험해봤고 현재 중류 계층이란 말이야. 그럼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약간 혼란을 겪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도 되겠죠. 한번 볼까요, 이어서? The women's mothers found. 그 여성들의 엄마는 발견했어요. 그들의 딸들의 미들 클래스 웨이스니까 그 중산층 방식을요. 어피티라고 했습니다. 거만한 것으로 봤대요. 됐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딸들 여기서 말하는 이 딸들이라는 거는 이제 그 지금 현재는 엄마가 된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 여성들 말하는 거야. 위에서 말했던.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들한테 배운 거야. 야, 돈 많은 사람들은 거만해.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좀 옛날 사람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막 옛날 드라마 보면은 막 있는 집 자식 나와갖고 막 잘난 척하고 막 무시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소재로 많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they criticized. 그들은 비판했습니다. 부모는요, 뭘 비판했냐? 그들의 딸내미들의 선호를 비판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퍼니처나 푸드에 대해서. 가구, 식품. 그리고 their speech. 그들의 말 이런 거. 이런 거에서의 이제 그런 선호 이런 거를 좀 이제 좀 비판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방식을 비판했다라고도 나오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they rear their children.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기르는 이런 방식에서도 비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뭐냐면 꼰대 마인드야 그냥. 되게 쉽게 말하면. 저라고 해볼게요. 저 여기서 딸이라고 나왔지만 내가 딸이라고 한번 가정해봐. 나는 우리 엄마한테 야, 많은 것들은 믿을 수가 없어. 얘네들 되게 거만해, 오만해. 이 사람들은 안 돼.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받은 거야.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이제 자라서 성인이 돼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 그래서 나도 좀 좋은 가구, 좀 좋은 음식 이런 거 좀 먹어보고 싶고, 그리고 뭔가 말하는 것도 좀 이제 약간 있어 보이게 말하고 싶고, 나도, 그리고 내가 우리 자녀들은 좀 다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사상에 맞춰서 키우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부모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중산층 욕을 그렇게 했는데 지가 중산층이 돼버렸네? 이렇게 되는. 꼰대 마인드야, 꼰대 마인드. 자, as you can expect. 당신이 예측할 수 있듯이 this, 이것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trained, 긴장시켰답니다.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s를요. 바로 모녀 관계를 긴장시켰답니다.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계층의 이동이 부모 자녀 사이에 갈등의 원한이 될 수 있다는 게 요약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나왔네요. 이게 모녀 관계를 긴장시켰다는 거는 모녀 관계 사이에서의 갈등을 유발했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갈등 유발하게 된 최초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회 계층 이동이었죠. 됐어요? 자, studying working class parents in Boston.
자, 버스턴에 있는 노동자 계층의 부모들을 연구하면서 사회학자 리처드 얘기가 나오니까 또 딴 얘기인가 보네요. 자, 어쨌든 이 사회학자 리처드 세네트와 그리고 뭐 조나단 커비라는 사람이 found something similar, 또 비슷한 걸 발견했대. 그러면 또 똑같은 내용 나오겠네요. 비슷한 걸 발견했다 했으니까. 부모들은 had made deep sacrifices. 큰 희생을 치렀답니다. 여기 대생략된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큰 희생을 했대요. They of course, 물론 그들은 expected their children, 그들의 자녀가 뭐 하길 기대했냐? To appreciate their sacrifice.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기를 기대했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거죠. 내가 막 진짜 막 밤새도록 막 일하고 해갖고 우리 아들 딸 어떻게든 내가 대학 보낸다 하면서 이제 대학 보냈어. 그래서 이제 얘들이 다 자랐으니까 이제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들까? 아, 내가 이만큼 길러줬으니까 얘들이 나한테 이제 감사하겠지?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한 거야. 자, 그런데 but again, 하지만 역시나 the result was two worlds of experience. 결과는 두 경험의 세계였대요. 여러분, 두 경험의 세계였다. 함축의미 추론 같은 걸로 낼 만하지 않을까요? 두 경험의 세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세대 간의 갈등을 말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죠. 그렇죠? 자, 봐봐. 두 경험의 세계라는 거는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됐어요? 결과가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었다. 그럼 이 갈등이 이제 왜 발생했냐? 왜 발생했냐? 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지, 뭐라고 해야 돼? 부모님이 살아온 거랑, 이렇게 써야겠다. 죄송해요. 부모님이 살아온 세계 vs 자식들이 살고 있는 세계, 이렇게 되겠죠. 됐어? 이 두 개가 상충되는 거잖아. 됐어요? 그래서 두 경험의 세계다라고 나온 거죠. 두 경험의 세계. 두 개의 경험이잖아요. 부모님의 경험, 자식의 경험. 됐어? 이게 이제 결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다음 내용 가볼게요. The children's educated role. 자, 자녀들의 교육을 받은 세계는요. 자녀의 교육받은 세계는 so unlike that of their parents. 자, 여기 so that 구문이 일단 나왔습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unlike는 뭐뭐와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와는 너무 달라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뭐랑 너무 달라서 그들의 부모님의 그것과는 너무 달라서 그것은 세 개겠죠, 세 개. 됐어?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받은 세계는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은 대부분 여러분 세대는 다 교육받은 세대죠. 심지어 여러분 부모님도 대부분은 교육받은 세대세요. 지금 대충 한 50대 중반? 한 이 정도는 돼야 이제 50대 중반도 아니지. 한 60대 정도는 돼야 이제 좀 약간 그때는 이제 좀 실제로 고등학교도 못 가고 이런 상황도 되게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현대 세대는 교육을 안 받는 세대는 거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자녀의 교육받은 세계는 부모님의 세계와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even talking to one another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became difficult.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대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 그렇죠? Not surprisingly, 놀랍지도 않게 the parents, 부모는요, felt betrayed and bitter.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니네들이 이렇게 키웠는데 너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지막 문장 마저 읽고 해볼게요. Their sacrifices, 그들의 희생은 had ripped their children from them. 그들로부터 그들의 자녀를 떼어내버린 것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장 차이 때문에 결국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 글에서는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을 이해해야 된다. 또는 자녀의 입장을 이해해야 된다.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야. 이거는 뭐 그냥 지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고요.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회계층의 이동으로 인해서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생긴다라는 게 결국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다 되게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각 가정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아이 엄마 때랑은 다르다고 아빠 때랑은 다르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되게 흔한 갈등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가 왜 발생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자녀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 나이대 환경은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겠죠. 제가 우리 아들내미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라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1996년인데 그때랑은 사실 너무나도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내가 아들한테 가갖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해봤자 갈등만 이제 생기게 된다라는 거겠죠. 결국에는 살아가고 있는 또는 살아왔던 세대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사회적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 갈등이 생길 수 있다가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었다. 자, 그러면 이 글에서 가장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체크를 못했어요. 왜냐면 어디를 주제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예시로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 이 글은요.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시예요. 다 예시. 왜냐면 첫 문장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첫 문장부터 보시면 얘들아, 처음부터 예시로 시작하고 있어요. 영국 여성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모녀 관계를 긴장시켰다 어쩌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시점 전환됐죠. 여기 또 다른 연구에서도 어땠습니까? 뭐 이제 자기들이 이제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 희생을 했고 이걸 감사하길 바랬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감사함을 느끼지는 않아서 부모들이 배신감을 느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이러고 끝났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 글은 주제가 없어요. 주제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입학으로 내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 글은요, 지금 제가 끊었던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두 개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영국 여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까 여기 뭐냐, 여기 보스턴에 있는 노동자 계층 부모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 거죠. 근데 두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서로 부모 자식 간에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갈등이 생긴다라는 게 결국엔 공통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대입학 주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류의 글, 주제문이 없는 글이 대입학으로 내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주제도 좋고요. 제목도 좋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좋아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이 길고요. 그리고 두 가지의 내용으로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순서류로 출제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순서류. 순서 같은 걸로 만약 내려면요. 첫 문장을 만약 줬다고 한번 쳐보자. 첫 문장을 줬어. 그러면은 이제 A, B, C 세 개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A를 줄 때 여기까지 A를 줘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지금 내용이 걸쳐져 있죠. 그렇죠? 지금 요 두 내용은 어떻습니까? 영국 여자 얘기잖아. 근데 요 내용은 보스턴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걸쳐져 있어야 돼요. 순서 문제를 내려면.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더 플러스 명사 나와 있잖아. 더 플러스 명사. 이런 게 이제 또 단서가 되기 때문에 또 요런 식으로 뭐 B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됐어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내용. 여기 C 뭐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겠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순서 문제 내기가 딱 좋겠죠. 그죠? 그래서 순서 같은 걸로 출제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 삽입으로 낸다면은 여기 정도가 좋아 보여요. 여기 벗 있는 부분. 여기가 삽입으로 출제하기 괜찮아 보이고요. 함축 의미 추론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체크했던 부분인데요. Two worlds of experience. 두 경험의 세계였다라고 나왔죠. 근데 사실 이거는 함축 의미로 내기는 조금 쉽긴 합니다. 뒷내용, 앞뒷 내용 보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경험의 세계라는, 그러니까 두 개의 경험의 세계라는 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의 충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법으로 낼 만한 포인트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어법 포인트 첫 문장 workout 여기입니다. 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내기 좋은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수일치입니다. 주어가 British women, 여성들이에요. 복수입니다. 그래서 were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로 쓴 거죠. 수일치와 태 두 가지로 다 내기가 좋습니다. workout 체크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이게 다고요.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여기에서는 별주 단어로 나와 있거든요. uppity,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거만한인데 arrogant 이게 뭐예요? 오만한이란 뜻이야. 오만한. 됐어? 그럼 이렇게 단어를 바꿔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arrogantly 이렇게 냈어요. 오만하게 부사로서.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러면 틀린 거예요. 됐어? 왜냐면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입니다. 됐어? find 나왔잖아 앞에. find 목적어 목적격 보어예요. 즉 여기는 형용사 부사로 낼 수 있습니다. 근데 형용사 부사로 낼 거면요 이 단어를 쓰진 않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거 별주 단어잖아. 별주 단어로는 우리가 어법 문제 안 냅니다. 별주 단어 말고 이렇게 오만한과 같은 arrogant 단어 같은 경우는요 특히나 고의에서는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충분히 단어를 변형해서 어법으로 출제하기는 괜찮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출제하기 좋겠다. 이 정도 되겠고요. 나머지는 안 보입니다. 낼 거 안 보이고요. 그 다음 문장. 낼 거 없죠? 넘어가고요. 여기 분사구문 당연히 낼 만하죠? studying 출제할 만하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소대 생략된 거는 사실 어법으로는 중요하진 않아서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좀 약하긴 한데요. 투부정사 체크해 줄까요? to appreciate,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 그 다음 문장도 낼 거 없고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그 소대 구문인데 이거는 둘 다 사실 내기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를 내도 되고요. 요 대를 내도 돼요. 근데 앞뒤의 대시 다르죠. 이 대는요. 뒤에 나와 있는 대는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죠. 접속사. 어. 여러분 이거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앞에 패런츠 꾸며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관계대명사 아니야. 동격도 아니에요. 뒤에 그래서 완전한 문장 나온 거야. 주어 동사 보어. 알겠죠? 위치 같은 거 뭐 수 같은 거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데서 뭐였습니까? 그냥 지시 대명사니까 앞에 나와 있는 world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로 나올 수 있을까? 대시냐, 도즈냐, 뭐 이런 문제로 내는 거야. 앞에 있는 대는. 뒤에 있는 대의 의도는 뭐예요? 대시냐, 후냐, 뭐 이런 거. 됐어? 이런 게 문제 의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거. 네, 뭐 딱히 뭐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나마 낸다면은 had ripped 정도인데 사실 얘는 좀 내기 약해요. 내기 약해. 왜냐면 시제잖아요. 과거 완료 시제인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시제는 그렇게 내신에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됐죠? 이 정도로 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도 부분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제가 항상 진도 마무리 될 때 얘기하는 건데 진도가 끝난 거는요. 제가 진도가 끝난 거예요. 내가 진도가 끝난 거지 니네가 진도가 끝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은요. 사실상 이제 시작이야.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되는 이제 목표는 뭐냐면요. 우선 워크북 및 도식화는 다 끝내야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내용 파악이나 이해가 안 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꾸준히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을 통해서 이제 도식화도 하고 내용 정리도 하고 원문만 보고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게끔 해야겠죠. 그 과정에서 제가 드린 유의어라든가 이런 것들 잘 확인하셔야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 건데요. 잠시만요. 그 데일리 테스트가 마무리가 안 된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 마무리 안 된 분은 뭐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남으셔서 하시고 저한테 검사 받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그 루비니 같은 경우는 사실 유의어가 그렇게 많이 안 틀려서요. 그냥 페널티 작성으로 대체할게요. 그냥 10번씩 쓰고 나한테 검사 받고 가세요. 재민이는 제 시험을 보겠습니다. 유의어 제 시험. 알겠죠? 안 돼요. 어.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